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후륜구동 N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벨로스터 N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저도 몇 번 타보긴 했는데 솔직히 현대에서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밸런스가 좋았어요. 이건 진짜 비엄한 성님께 박수 한번 쳐줘야 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싸. 이런 착한 가격 정책도 칭찬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베렌을 이렇게나 좋은 차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륜구동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륜 성애자입니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후륜 성애자인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4륜구동도 그렇고 전륜구동도 그렇고 뭐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그게 서킷에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후륜구동만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서킷 운전을 배우기 전에는 전륜이든 후륜이든 4륜이든 다 그게 그거 같고 또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별반 차이점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아마 공도에서만 타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서킷에서 조금만 달려보기 시작하면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4륜구동 이것저것 많이 타봤는데 911 터보도 타봤고요. A45하고 CLA45 포매틱들도 타봤고 또 뭐 타봤더라, 골프 R도 타봤고 아벤타도로도 타봤구나. 뭐 여튼 이것저것 많이도 타봤는데 장난 아니네 진짜. 솔직히 얘네들은 서킷보다는 그냥 직발 달리는 게 더 즐겁겠구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아벤이나 터보는 그래도 좀 나름 탈만했는데 4호 AMG들은 막 구동계 경고등 들어오고 구동력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변속도 안 되고 이래저래 트러블 때문에 서킷에서 달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현대가 드디어 G70N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후륜 구동이 나오네요. 소나타 N? 뭐 투싼 N이었나? 뭐 그런 게 다음으로 나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후륜 구동 모델이 있는 G70에 N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외관 디자인 작업이 시작됐고요. 내년 9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딱 1년 남았어요. 3시리즈에서 M3가 되는 것처럼 C클래스에서 C63 AMG가 되는 것처럼 디자인의 전면, 측면, 후면부에 N만의 전용 파츠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려면 하체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암이라든가 부싱의 디자인 그리고 서스펜션도 많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타본 G70 3.3 후륜구동은 서킷에서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니었거든요. 공도에서 진짜 좋은 차인데 서킷에서는 조금 컨트롤하기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파워트레인 부분도 많은 부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동 변속기를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DCT를 제대로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하고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부분이 N을 N답게 만들 스포츠가 될 것 같아요. 베렌의 느낌을 보면 공도에서 직발 잘 달리게 만든 차는 아니잖아요. 서킷에서 진짜 잘 달리라고 만든 차고 또 실제로도 서킷에서 무진장 잘 달리거든요. 그럼 N의 방향성이 AMG보다는 BMW의 M과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뭐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엄한 성님이 만든 차라면 더더욱 M처럼 만들겠죠. 비엄한 성님께서 현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파워트레인 부분을 살펴보죠. 뉴스 기사에서는 세타3 2.5 터보나 람다3 3.5 트윈 터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 저는 새로운 것보다는 엔진 특성을 어떤 식으로 세팅해 줄지가 더 궁금합니다. N답게 달릴 수 있게 리스폰스 좋고 충분히 스포티스면 하거든요. 기존 G70 3.3 터보가 잘 나가긴 하지만 그냥 출력 넉넉한 세단의 느낌이 강합니다. 스포츠카의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같은 3.3 터보 엔진을 쓰더라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출력
곡성과 빠릿빠릿한 리스폰스가 나오는 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엔진 자체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회전해야 되고 미션으로 동력이 전달될 때도 직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게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 스포츠카에게 있어서 무진장 중요한 건데 기존에 쓰고 있던 파워텍 8단이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엔진이야 뭐 매핑만 잘한다면 크게 걱정은 없는데 미션이 걱정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개선이 없다면 정말 밋밋한 스포츠카가 되고 말 테니까요. 차라리 베렌처럼 수동 미션 넣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요. DCT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DCT도 아직은 완성된 느낌은 아니라서 현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디프 부분은 별다른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G70이나 스팅어를 타보니까 묶어줘야 할 때 확실하게 묶어주더라고요. 드리프트도 잘 되고 탈출 가속 시에 손해를 보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단지 엔진, 미션, 디프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쿨링해 나가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존 G70, 스팅어 둘 다 타본 결과 원거리를 한 5분 정도만 해도 각종 경고등이 난무하면서 RPM 제한도 걸리고 더 이상 드리프트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쿨링 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트랙에서도 가혹주행 상황으로 몰고 가면 오랜 시간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겠죠. BMW에서 오랜 시간 M 개발 총괄 매니저로 일했던 비어만 성님을 영입한 건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현대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전에 피터 슈라이어 한 명 영입했다고 기아차가 제대로 빛을 봤잖아요. 처음에 K7하고 K5 나왔을 땐 디자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확실히 비어만 성님 덕에 N의 핸들링이 일치월장한 건 사실이에요. 셰시라는 건 그리고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라는 건 돈만 쏟아 붓는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수많은 암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고무 부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조금 말랑말랑하고 혹은 이것도 단단하고 저것도 단단하고 혹은 뭐 다 말랑말랑하고 이 차이에 따라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달라져요. 또 암의 이제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미세한 값이지만 조금 달라지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마구마구 바뀌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무진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치트키 쓴 것 마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남의 거 갖다 쓰는 겁니다. 비어만 성님이 M에서 쓰던 거 머릿속에 있든 혹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든 분명 어딘가에 있겠죠. 그거 가져다 쓰니까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다만 코너링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무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걱정입니다. 코너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고르라면 아마도 차량의 무게와 타이어일 겁니다. FR이라는 동일한 레이아웃 기준으로 400마력이 넘는 후륜구동을 만들게 되면 코너링 속도는 얼추 차량 무게와 타이어로 결정이 될 거예요. 타이어야 뭐 소비자가 원하는 타이어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무게는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출시할 때부터 가볍게 나와줘야만 하는데 현재 G70 3.3 후륜구동이 1705kg입니다. 성능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무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훌륭한 스포츠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저냥한 밋밋한 스포츠카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무게를 줄이겠다고 비싼 카본을 마구마구 막 갖다 쓰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벼운 소재를 가져다 쓰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옵션을 뺀다고 이것저것 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쯤 되면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가격입니다. 사실 뉴스 기사에서 경쟁 모델로 지목하고 있는 게 C63하고 M3거든요. 이 둘은 1억이 넘기 때문에 G70N이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반 가격으로만 내놔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400마력이 훌쩍 넘으면서 또 FR이면서 나름 코너링 성능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5천만 원대 차량이 있는데 생각 외로 판매량도 얼마 안 되고 M3를 잡기는커녕 C63 근처에도 못 가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까마로입니다. 447마력에 5,428만 원이에요. 정말 가성비로 치면 이만한 모델이 없을 정도인데 G70 3.3 후륜 프로의 가격이 이미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G70N이 4천만 원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네시스 배지값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고성능 레터 N을 달면서 더 싸게 출시할
섭취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럼 적당히 6천만 원쯤으로 잡고서 가성비를 따져보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녀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띄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고성능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서티 N과 벨로스터 N으로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렉서스의 F처럼 실패한 고성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성비와 함께 확실한 스포츠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렌이 생각보다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값싼 가격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이나 완성도를 떠나서 G70N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값싸다고 느끼게 되면 N의 연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4천만 원대 어떻게 안 될까요? 현대차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미친 가격 한 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베렌 가격에, 베렌 마력에, 베렌 무게로 후륜구동 하나만 싸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타고 싶단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잉이었습니다.